솔직히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컸던 경기. 토트넘은 4년 연속 FA컵 16강전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첼시도 떨어지는 마당에 16강에서 탈락이 뭐가 그렇게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2부 리그 팀에게 득점 하나도 못하고 후반 79분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져 버렸다 보니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 차라리 손흥민이 출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이 경기에 로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면 조직력 문제도 분명 생길 거기 때문에 자칫 이진급 선수 출전 경기에 손흥민이 선봉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55분 경기라서 미리 1시간 전에 라인업을 확인했을 때는 싫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었고 정말 오합지졸 라인업이었고, 특히 손흥민의 파트너로 페리시치가 선발 명단에 오른 걸 확인 후 이 경기 어렵게 이기겠군 싶었던 거죠. 지난 프레스턴전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 호흡이 왜 괜찮았습니까? 서로 임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함께 출전하게 되면 손흥민만 당해버리는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혹 이 패턴이 달라지려면 다른 포지션에서 특출난 활약이 나와야 공격 루트라도 다양해질 텐데, 반대쪽은 산체스, 포로, 모라였습니다. 나 이거 참나. 스텔링인지 콘테인지 이들이 정한 라인업은 골키퍼의 두란 포스터, 3백의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 윙백의 포로 페리시치, 미드필더의 호이베르 사르, 공격수의 손흥민, 히샬리송, 모라였습니다. 히샬리송 센터포드로 나선 것도 모자라서 모우라 몇 경기 만에 선발 출전이다 보니 이미 호흡이 맞겠는가 싶었죠. 세필드 홈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경기 전부터 비까지 내리다 보니 이미 변수가 생겼고, 실제 경기가 진행될 때 선수들은 볼 컨트롤 미스도 나오면서 세필드를 전혀 압도하지 못했고 공격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슈팅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약한 볼이었고, 총 슈팅 8개 중 2개 유슈팅, 골과 거리가 먼 유효슈팅만 기록했고, 셰필드는 아예 유효슈팅도 없는 토트넘 수비 라인이 그리 큰 위기 없이 전반전이 마쳤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이대로면 토트넘이 득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후반전에 선수를 교체할 것 같지도 않다는 예감 때문에 더 답답했습니다. 전반전에 가장 큰 기회였던 건 28분에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는데 그게 높이 떠버렸습니다. 골대 가까이 있었는데 하늘 높이 떴다는 게 더 이상하죠. 히샬리송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그에서 7개월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이 경기는 히샬리송 기를 살려주려는 경기 같았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도 당연히 패배할 거라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 어차피 손흥민 때문에 응원하는 건데 손흥민의 활약으로 승리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날 팀의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페리시 나오면서 같은 패턴의 플레이로 이선에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건 센터백 자리 데이비스가 전진 패스를 다음 포지션 쪽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 손흥민이 패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데이비스, 페리시치, 손흥민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데이비스, 손흥민, 페리시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나마 전반전에 딱 하나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엠베르송 대신 출전한 600억 포로가 전 경기보다는 훨씬 나아진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전반 38분에 포로가 반대쪽에 있는 대각선 공격 방향으로 롱패스를 보냈는데 그 볼이 정확히 손흥민을 향했고 정확하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광경 봐서 엠베르송이 반대쪽 대각선 방향으로 롱패스 날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로는 거의 본인의 미션이 손흥민 자체라고 인정하듯 시종일관 손흥민을 향해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후반전에 방법이 없자 64분에 히샬리송을 교체하면서 케인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요?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역할이 똑같다면 손흥민 케인의 위력도 떨어지게 되죠. 세필드는 토트넘을 잘 연구했는지 수비가 매우 견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격과 수비를 해야 할 때는 순식간에 9명, 10명이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세필드는 토트넘에게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세필드가 전진 스루패스 한 번으로 기회를 잡았고 왼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은디아의 개인기 돌파로 멋진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안 돼. 네. 시간이 12분에서 15분 남은 상황에서 패배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주전들이 다 나와도 토트넘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실점 전에 토트넘에겐 절호의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중간 커트한 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페리시치가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수비수들도 떨어져 있어서 컨트롤이 충분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은 골대 앞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리시치의 크로스는 손흥민에겐 근처도 가지 않고 날아가더니 아무도 그 크로스를 받아내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케인에게 보낸 것이 실패한 건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후 바로 2분 후에 실점했습니다. 실점 후부터 토트넘은 급해졌지만 파상 공세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후반 90분에 손흥민이 60m 이상을 홀로 질주했는데 상대가 끝까지 쫓아오고 압박하는데도 오히려 몸싸움을 이겨내는 투지를 보여주면서 상대 선수를 나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서 골까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그냥 깔끔하게 패배하고 탈락했습니다. 스텔리니 코치는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기고 싶다면 현실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매 경기 같은 팀을 사용할 수 없다. 난 오늘 선택한 선수가 아니라 에너지가 실망스럽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신력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정신 나간 말과 같죠. 올스타전을 하게 되면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한 거니까 서로 호흡이 잘 맞던가요? 대단한 선수들도 선수들끼리 경기 경험이 적게 되면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첼시 보세요. 그 비싼 선수들 다 데려다 놓고 성적 안 좋은 거. 오늘 출전한 선수들이 어떻게 호흡이 좋을 수 있습니까? 호흡 안 맞는 선수들을 완벽하게 구성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걸 예상해서 손흥민이 선발 출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한 거죠. 이미 민폐 때문에도 답 안 나오는데 사르, 히샬리송, 모우라의 호흡으로 어떻게 저 벽을 넘겠냐고요. 그나마 포로 손흥민과의 호흡. 아니 콘테가 페리시치 기용할 거라면 알았으니까 손흥민을 반대쪽에 오른쪽 윙어로 그냥 출전시켜주던가. 토트넘 팬들도 이제 정말 지쳤다. 그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저들의 사과에 우린 관심이 없다. 스텔리니가 문제가 아니야. 포체티노 데려와. 왜 시작을 베스트 11으로 하지 않은 거지? 스텔리니는 이 경기를 진심을 대하지 않았어. 그럼 끝이지. 선수들도 다 이해해. 착해 빠진 것들. 우린 이 좋은 기회를 놓쳤어. 젠장. 등등 수천 개의 분노들이 쏟아졌습니다. 세필드는 다음 8강전에서 블랙번을 만납니다. 브라이튼은 4부 리그 팀을 만납니다. 메뉴가 8강에 오르면서 맨시티, 메뉴, 브라이튼이 4강까지 순조롭게 오를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어려웠겠네요. 됐다! 그냥 패스! 아이고. 손흥민도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것은 맞다 보니 이 순간은 손흥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네요. 쏜, 우는 건 아니지? 솟구쳐! 너에게 챔스가 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